보면 그 하나님과 천국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국경 동쪽까지가 아니에요. 중국 그 사전을 찾아보세요. 하가다마 천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국경 서쪽 70km 떨어져 있는 산서성까지 가 있어요. 그 아래로는 오정시까지 가요. 근데 그 위에서만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요하, 요수랑 요하는 완전히 틀려요. 제가 쓴 그 요수의 위치 비정한 논문하고 뭐 찾아보세요. 그 요수는 그 한적 몇 킬로, 북경에서 몇 킬로 나가서 거마라고 거기를 요수라고 직접 했어요. 거기 요수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료를 좀 보시면 좀 금세 이렇게 좀 판명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 민족사 하시는 분들이 사료 잘 안 보세요. 그리고 어떤 가문과 좀 고고학적인 증거를 막 이렇게 추론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 강단에 서 있는 사람들랑 게임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물론 하나의 딱 증거고 자기들이 주로 쓰는 증거지만 일본인은 계속 그걸 강조 갖다 이게 내미는데 아무것도 안 내미고 이게 추론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랑 대화가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압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까 고구려 그 국경이 뭐 이렇게 고구려 망한 다음에 그 나라가 어디까지 갔냐면 뭐 지금의 요하 뭐 근처까지 오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도 안 돼. 안녹수는 국경에 있는 국경 바로 위에 있는 그 거마도 아니고 그 하천이는 무슨 그게 안녹수고요. 거기는 뭐 고려 지명이 수북하게 있어요. 고려천, 고려포, 고려 뭐 등등 해가지고 한 10몇 개 고구려 관련 그 지명을 보고 왔고 또 한 가지 두의 통전을 보면 고구려가 나간 다음에 강이 절차한 동북에 2개의 관이 있어요. 3개의 관이 있어요. 3개. 2개가 다 고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천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산해관을 넘어온 적이 없어요. 고구려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지금 중국 사서와 일본 사서를 이렇게 혼용을 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혼동을 하면서 사료를 안 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겁니까? 아니 그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는데요. 정당하다면 그 근거를 사료로 제시를 하면서 그 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고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밟고 싸워야지 그냥 이렇게 공중에 떠서 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원점에 가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나오고 싶은 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원점이 뭐냐,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냐, 자본시대부터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근대 시기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서구가 우리를 수용합니다. 그건 우리는 식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식민주의의 길을 쭉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식민주의 반대편에도 지금은 우리가 서구가 말한 그 똑같은 서구화된 그런 근대화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통과 의식과 문화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래서 왜 한류도 발전을 하고 한국의 전통 복장, 한국의 음식이 막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을까? 그 근거에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이쪽 반대편에 서 있는 뭐겠죠? 저는 그 동학사상과 우리 전통사상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근대 내내 싸움을 해요. 어떨 때는 이 중간에 있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식민주의 길에 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이 길을 쭉 가는 사람도 있고 식민주의를 쭉 가는 애들은 치료받은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꼴보수까지 쭉 온 거고 반대편에서 민주화를 지키고 뭐 노동운동을 지키고 그리고 민족사를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은 이 반대편에서 서로 계속 감정을 하면서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겠죠. 우리 모두는 그 양극 사이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약간 저는 뭐 이렇게 식민주의 반대편이라기보다 약간 좀 빨갱이 쪽에 좀 속할 것 같은데 이 식민주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개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계보를 따져보면 맨 처음에 개화사상의 뜻 뭐죠? 갑신정변, 서학, 갑신정변부터 쭉 시작을 해서 갑자기 애국 개국운동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것마저도 나중에는 신념으로 쓸 수밖에 없었죠. 식민지랑 필요하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뭐 하냐면 전시동원 제도를 막 옹호해요. 그리고 외국 홍보를 내기도 하고 국가 홍보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반대에서 뭐 투쟁하다 죽고 공산당 발표해가지고 한일 연구하고 싸우다 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신들이 계속 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결정감 같은 거. 아, 쟤는 죽었는데 우리는 뭐 할 일이 없고 한일도 없고 나중에 해방이 돼서 어떡하지 우리를 했을 거예요. 해방 공간에서 진짜 그랬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친일파들이 이승만 되었고 완전히 다 반공세력으로 세탁을 하고 우리 반공세력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공산당에서 이것과 싸워야 이걸 적으로 두고 이것과 싸우지 않는다면 저기 문제가 너무 무거워. 네, 그 10분을 드렸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적극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이게 아까도 계속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토론의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순 선생님은 뭐 항상 제가 존경하지만 이렇게 도발적인 정체에 대한 문경을 해주셨는데 뭐 자연스럽게 우리 5분 쉬지 말고 얼마 한 30분 동안 각자 자연스럽게 이게 형식적인 놈이 하면 또 그것도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지식의 향연을 펼쳐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장훈순 선생님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 혹시 더 하시고 싶은 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뭐 거기에 찬성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내시거나 아까 우리 황영남 선생님 무슨 질문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마저 해주시겠어요? 천부경에서 이거 마이크 쓰세요. 네. 복돈. 네. 복돈이 그 통일 사상에서는 복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 사상에는 복귀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민족 종교에서는 복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인간이 타락됐다. 타락과 관계없는 창조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복귀라고 합니다. 근데 복귀는 뭐냐? 자기 스스로가 갈 수가 없어요. 한 것이 뭐냐면 타락 인간은 구원해줄 메시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민족 종교에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민족 종교는 복귀는 말을 쓰지 않고 복본이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냐?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일신의 참 본성을 소유하게 되면은 성통 공안하는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참자, 보이지 않는 신의 실체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인내천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민족 종교의 복본은 제가 볼 때는 복귀의 개념보다 더 위대한 용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뭔가 깨달으면 신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저는 우리 민족 종교에 사용하는 이 복본이라는 말이 아주 귀한 단어가 아니겠냐, 가치가 함유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호선 선생님. 아까 발표하실 때 태극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중국의 논문들, 국어학 논문이나 행사문화 관련 논문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게 제가 이제 대학교를 화학과를 그런데 약간 이공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능률을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형 능을 태국 모양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늘에서 태양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궤적 있잖아요. 그 궤적을 쭉 그리면 그렇게 태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극 모양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6,000년, 6,500년 전에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한자 문화나 태극이나 이런 철학적인 조립이 되기 이전인 것 같은데 그런 문화를 이미 그 시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산 문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문헌상으로 그렇지만 고고학이나 유전학적 자료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인철 선생님 그 이렇게 우리 역사 교과서 문제 얘기할 때도 분명히 저쪽에 그 산소섬에 있는 무령묘가 있는데 북경에서 70km 떨어져 있어요. 서쪽으로. 근데 거기서 나오는 고인고의 그 유전자가 중국 사람보다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가장 똑같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보다 좀 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너무 과학적인 거 이렇게 좀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근거들이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이거 철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이런 과학적인 거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현실을 먹을 거면 지대로 우리 딱 들어가서 제대로 먹여야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옆에서 흐르고 살살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은 막 이것들 아예 생각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걔네들이 훌쩍 갈 수 있는 근거와 재료를 만들어. 걔네라고 한다면 저랑